걸렸다. 와, 150km? 위험하다. 뭐야, 진짜 이거? 저걸 또 뚫고 나가려고. 과거에 음주 전과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범죄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구치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울 보는 거 봐. 몇 번 반복돼서 잡혀도 계속 면허를 딸 수 있나요, 근데? 아니죠. 그건 저 상황에 따라서 그 결격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결격 기간이 뭐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또 그 이상도 있고요. 차량 회수 네, 그 기간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떤가요? 아, 그 랜덤으로 하는 거. 랜덤이구나. 걸렸다. 미쳤나 봐. 왜 저래?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저 허스처치거리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머! 빨간불인데 지금 신호 위반하고 막 도망가는 거야? 와, 150km? 아, 죽었다, 이제. 전기 그죠? 전기 그거 쏴야 돼 저거. 테이저건. 테이저. 바퀴에 쌓여줘. 위험하다. 뭐야, 진짜 이거? 아우 확 진짜. 위험하다. 뭐야, 진짜 이거? 저걸 또 뚫고 나가려고. 사람 위험할 수 있어. 사람 위험할 수 있어. 멋있다. 어리네. 아 이거. 쟤 어려 보여. 몽둥이 드니까 말 듣네. 아 이거 맞아야 돼. 네. 0.062%면은 정지 수치죠. 취소는 아니고 네, 정지. 취소는 0.08%예요. 아, 조금 마시고도 하면 안 되지, 원래. 물론 사고 내면 0.08 밑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취소되고요. 예, 0.03% 이상이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거죠. 얼마 안 먹긴 했는데 그래서 도망쳤구나. 정지 수준인데 그래도 아니지. 그러면 아까 나중에 잡히니까 쾌감이 좀 느껴지긴 했었죠. 네. 예. 왜 저렇게 쫓아가서 잡아야 될까요? 사고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냥 사고. 가서 또 사고 낼 수 있거든. 사고. 그 잡아야 돼요. 저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곽노진경이라고 합니다. 엄청 든든하다. 주말이나 이제 행락철인 경우 이제 유원지 주변에서 술 드시고 귀가하는 차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음주 단속을 주간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음주가 감지가 되면 육성으로 얘기를 하면서 손으로 감지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다른 직원들이 그 옆에 차로를 막아주고요. 그 차를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감지 얘기했는데 감지했는데 다른 직원들이 가려고 하는 찰나에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경찰 못 달렸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때부터 추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출발을 했을 때는 그 차량은 상당히 앞에 먼저 진행을 한 상태라서 보이지 않았고요. 어떻게 또 따라갔지? 이제 저희가 감으로 이제 예상 주로로 따라가는데 우측으로 갈림길이 나왔을 때 그 차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맞아 그 찰나가 보인 거지. 맞아 그 찰나가 보인 거지. 와 대박이다. 눈썰미도 진짜. 저희가 추격할 때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 저희가 추격할 때 속도는 140에서 150 정도의 속도로 저희가 추격을 했습니다. 누가 큰일 날 그냥 뻔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추격을 하다 보니까
앞에 지구대 순찰차가 가고 있었어요. 오 그러네. 그때부터 이제 그 차량을 같이 추격하게 된 거예요. 앞뒤로 막 막으려고. 그렇지, 그렇지. 이 차가 도와줘가지고 다행이다. 추격을 하다 보면 진행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시내가 또 나와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차량도 많고 보행자들도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 2차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반대편 차로에 다른 진행 차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의 진행 방향을 중앙선을 넘어서 한쪽을 막았거든요. 자, 무슨 영화 같다. 와 영화 이게 같다. 대박. 오, 잘 막았다. 지들. 추돌을 하면서 추격을 끝났고 내리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차량이 이제 문을 닫고 안 내리길래 그 창문을 뜯고 운전자를 하차시켰습니다. 강제적으로 문을 개방한 이유는 이제 운전자한테 하차 요구했지만 운전자가 내리지 않고 차를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추가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창문을 파손시키고 운전자를 하차시켰습니다. 여성분 1명, 남자분 1명, 총 2분이 탑승하고 계셨고요. 지인분들과 이제 금대리 유원지 인근에서 이제 맥주를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술이 다 깼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운전을 해서 집에 가는 길에 여기가 적발이 된 사안입니다. 저를 죄송하다고 하고 정지 못 봐. 아 이거 다 헛소리 이거 헛소리 이거 들을 얘기도 아니야. 도망가서 근데 왜 뭐 도망가? 일 크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주 수치는 0.064%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원래 단순 음주 같은 경우는 체포를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범죄 항목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저희가 체포를 했습니다. 해야지. 이건 무조건 하는 거지. 그 범죄 항목은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음주운전이고요. 우주. 그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그리고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그리고 신호위반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교통위반이 일어났거든요. 난리 났네, 난리. 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죄, 이제 순찰 차량을 파손시켰기 때문에 공용 물건 손상죄 총 4가지가 죄 항목이 적용됐습니다. 그럼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그지. 크게 제발 크게. 돈 많이 나오겠다, 이거. 이런 범죄와 더불어서 이분이 이제 과거에 음주 전과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범죄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음주 전과가 있었거든요. 이거 상습범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범죄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구치소에 있는 걸로 뭐야, 거울 알고 봐? 있습니다. 거울 보는 거 봐. 아 전혀 죄책감이 없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음주 단속을 지속하고 있고요. 술을 조금만 드셨을 경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질문 하나 있는데 그 동승자는 그러면 같이 동승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음주운전 그 방조죄. 방조죄로 처벌받을 때도 있어요.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술 마시는 거 알고도 옆에 탔다 해서 전부 다 방조죄가 되는 건 아니고 좀 도움을 준다든가 뭐 그랬을 때. 근데 요즘은요. 음주운전하는 거 알면서 옆에 같이 탄 사람도 방조죄로 가능하면 처벌하려고 해요. 예, 가능하면. 그렇죠. 왜냐면 도주하고 있는데 안 말리고. 그러니까 말려야지, 그렇지. 말려야지 그걸 바로. 근데 눈 돌아가서 갑자기 그냥 운전하고 오면 어쩔 수 없긴 하지. 그렇지. 아니 말렸을 어떻게든 수도 옆에서 있지. 기박 안 되지. 그럼. 근데 위험하니까. 애초에 타지 말아야지. 2차 사고를 할 수 있는. 예전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좀 엄격했어요. 엄격했는데 요즘은요 가능하면 처벌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에 음주운전하는 차를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냥 내비두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린 딸하고 아빠랑 엄마랑 같이 늦은 시간에 되돌아오는 중인데요. 2025년 6월 21일이야. 그러니까 한 달 전이에요.
얼마 안 지났어, 몇 주 안 지났어. 11시 저녁이네. 이런 건 꼭 착한 사람이 당해. 고속도로 오다가요. 보세요. 잘 가고 있는데 저 차가 목표만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야? 괜찮아? 괜찮아? 와 미쳤다. 왜 그랬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네. 예.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그랬어. 뭐야 뭔 죄냐고 이분은. 음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아니 거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자 잘 가고 있는데 그래 깜빡이 2번, 3번 하고서 불박차 입장에서 그저 깜빡이가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저기서 설령 이때는 이때 보이겠어요 이거요? 안 보이죠? 앞을 보고 있는데 이거 에필레이 딱 걸리겠죠? 아 근데 이때 보인다 하더라도 와 저기서 꼽는다고? 갑자기 꼽았어. 에이, 말도 안 돼. 100대 빵, 200대 빵, 300대 빵이죠. 이거는 500대 빵인가요? 아니 이게 판단력이 부족한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2차 사고 안 이어진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아이들도 있는데. 야, 술 마신 사람들 저 진짜 면허를 못 따게 해야 돼, 한 번이라도. 그치?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인한 사고 보면은 좀 미친 짓이네. 네. 그죠? 예. 또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 신호에 따라서 불박차 좌회전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아. 신호에 직자 신호죠? 네. 좌회전. 여기서 뭐 나올까봐. 잠깐만 슝. 잠깐만 슝. 미쳤나 봐. 필요한 거야. 쟤. 이거는 여기서 뭐 나올까봐. 잠깐만 슝. 예. 얼마나 달린 것 같아요, 저 차? 120은 될 것 같은데? 120이래요. 미쳤나 봐. 그리고 저 차 운전자 음주 측정이 안 된대요. 너무 많이 마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차가 저렇게 많이 망가졌으니까 둘 다 폐차할 지경인데 저런 가슴 다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안 돼요. 예, 불지를 못해서요? 피 검사요. 저 체열했어요. 체열. 웬일이야. 체열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발. 만취겠지. 화날 것 같아. 일 없는 거 아니야, 일?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취라는 것은 얼마예요? 취소 수치 이상. 0.08 이상일 때를 만취라고 합니다. 0.08 이상. 예. 0.08 이상. 근데 여기서요. 상대 측 보험사에서 음주기 때문에 보험처리 못 해준다? 예.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 안 되잖아. 보험 처리 못 해준다? 그게 아니지. 그러면서 내 차에 보험을 해라? 그게 그리고 아니지. 보험료 할증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보험사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지도. 음주라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됐으면 보험 처리 다 해줍니다. 그렇죠. 다 해주고 나중에 돌려받아야지, 자기가요. 예. 너 음주잖아, 너 토해내. 그치. 나중에 환수 조치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해줘야지, 맞지. 보험회사에서 당연하지. 갑자기 돈 안 주려고, 그지? 그러면 이상할 땐 돈 주고. 음주가 이렇게 무섭고요.
가족이 음주해갖고 막 가도 어떤 데빵 들이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어요. 실제로 좀 오래된 일인데요. 술 이만큼 마시고 저 취해갖고서 시골길에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에 걸어가는 사람 충격했어요. 집에 왔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버님이 지금 사고 당했고 병원에 있다. 병원 쫓아갔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술 먹고 가다가 아버지를 사망케 한 그런 일이. 오늘 새벽 40대 딸이 운전하는 차량에 60대 엄마가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딸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주해갖고 가다가 어떤 차를 부셨는데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가 횡단보도를 덮쳤는데 그게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와 진짜 말도 안 돼. 조심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진짜 음주운전. 나는 패가 망신이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하니까. 예전에 0.05일 때 네. 가득 찬 소주 두 잔도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0.03이면 이젠 두 잔이면은 아예 한 잔도 안 해야 돼요. 생각보다 하면 안 되지. 일단 입에 대면은 입에도 되면 안 돼요, 돼요. 선생님.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죠. 술잔도 둥글게 생겼어요. 핸들도 둥글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잡아. 예. 같은 날 두 개를 다 잡으면 잘못하면 패가 망신하는 됩니다. 거예요. 아, 멋진 말씀입니다.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아, 네. 음주운전 엑스! 우리 코요태 뭐 마구 역주행하는 곡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곡이에요? 그게 원래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의 꿈이라고 김종민 씨의 인생곡이 된 그래요? 네, 노래가 있어요. 그 한 소절 때문에. 어머, 네, 그래서 잊고 아직도 내 어린 시절 우연히 우연히잖아요. 우연히. 맞아요, 우연히. 우연히로 많이 하는. 네, 우연히로 많이 하는. 우리가 진짜 유명합니다. 우리의 꿈. 한번 부탁해요. 전설의 도입부입니다. 전설의 도입부.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우연히까지가 전설의 도입부. 뒤를 요즘 믿고 있습니다. 이제 밀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우연히가 끝나서. 이 가수분들은 역주행곡이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런데 자 이런 곳은 어때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비도 많이 와요? 비까지 오네. 너무 무섭다 뭔가. 똑바로 틀 없는 게 좋아. 아, 돈다. 저거 뭐 저렇게 긴데 돌아요? 뭐야 이거? 육중이가 이미 서 있네. 여기 바로 갔잖아. 깜짝이야. 왜 저기서 깜짝이야. 나와? 뭐 하세요? 와, 귀신 본 것 같았어. 저게 저 오토바이가 보였어요 미리? 아니에요. 보이죠? 맞은편에 차량인 줄 알죠? 저 불빛 하나 맞은편에 하는데 상상을 못하지. 와 진짜. 육중이가 여기는 뭐일 것 같아. 오 씨 깜짝이야. 육중이가 뭐야 이거? 육중이가 육중이요? 오씨 깜짝이야. 육중이가 당당하게 오시는데. 스쿠터 들어와도 되나? 안 되지. 아니, 고속도로에는 오토바이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러네. 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도 안 되고. 안 아니 돼. 잘못 들어왔으면은 이쪽으로 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맞아요. 예. 원래 자주 다니시던 길 같으시네요. 그치? 익숙해 보이죠? 우연히. 우연히 들어왔어.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들어가면은 벌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30만 원. 30만 원이요. 오토바이가 낼 수 있는 돈 중에 제일 비싸. 아, 그래요? 올림픽대로도 그렇죠. 맞죠? 선생님? 자동차도 못 들어가잖아. 올림픽대로도 한 2, 30만 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만 원 이하니까 보통 30만 원 해요. 아 그래요? 예. 픽도 안 되고 안 그럼 먹어. 픽은 못 들어가 어디로 못 들어가. 다녀요? 예. 오토바이 길이 있어, 시내길이요. 오토바이 힘들겠다.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못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또 한 나라가 더 있다든가 방글라데시. 그래요? 대부분은 들어가요. 다 들어간다고 들었어. 예, 대부분은 들어갑니다. 위험한데요? 근데 우리는 다 들어가. 저기 미국 가보세요. 할리만. 오래전인데요. 오토바이가 100여 대가 도도도도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고 제 동생한테 저거 오토바이 들어 그랬더니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난번에 말로는 한 1000대 가까이 지나갔다고. 되게 많이 지나갔던 얘기죠.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 예. 투어 있어. 할리 투어가 있어. 천대는 그래도 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오토바이 한 엄청 10대, 서 20대씩 해서 쉬고 네.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오토바이 들어왔으면 더 사고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외국도요. 무조건 대고 오토바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00이란 기준이 있어요. 그치, 있어야지. 그래야 자동차랑 그렇지, 속도 높게 갈 수 속도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보호장구 쓴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법규 철저히 지키고 근데 우리나라는 최소한 그 자동차 전용 도로는 들어가게 해줘라 이런 움직임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가 제한 속도 80이잖아요. 네. 네. 70인데도 있고요. 근데 국도도 80인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 80인 국도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합리적인 차이는 솔직히 못 느껴요. 아 그러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저 시내로 돌아서 시내로 가려고 가야 돼요. 하면 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게 거예요. 더 위험하겠다. 네, 이게 헌법재판소에도 오토바이를 고속도로는 아직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 전용 도로는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헌법 소원이 여러 번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예. 제가 바이크 타는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는 더 성숙되면 고속도로도 다닐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겠다. 그것도 물론 성숙됐을 때. 성숙대 맞습니다. 그렇죠.